여러 가지 또 형사 사건 무슨 삼내 삼인조 네. 또 뭐 익산 택시기사 익산 택시기사 뭐 이런 건 어떻게 맡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수원 노숙소유 사건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쭉 해오는 상황에서 예. 2010년도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나니까 이 방송사 기자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익산에 있는 사건 중에서 억울한 사건이 한 건 있다. 어허. 이거 한번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으로 다룬 사건. 네, 다뤘고 한 번 더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예. 한 번 더 다루면 또 저도 또 텔레비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또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아, 그렇죠. 왜냐면 아직도 계속 배가 고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건, 익산 사건을 하게 됐고,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익산 사건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와중에 2003년도 한 시사 프로그램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 속에 삼내 사건이 들어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삼내 사건을 방송했던 그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예. 이 영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냐 하니까 방송국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연락 주겠다 했는데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방송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다룬 사건들을 예. 알게 되고 본인이 자임한 거군요. 이분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네, 그 찾아갔죠, 그분들을. 이분들을 일부러 찾아갔다. 이분들은 처음에 재심에 적극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진범이 잡혔는데 풀어줬는데 사법 체계를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죠? 익산 사건도 진범이 잡혔다 풀어준 사건이고 삼내 사건 같은 경우도 진범을 잡았다 풀어줬는데 최근에 진범 중 한 사람이 사과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쉽게. 그분들은 다 이미 형을 다 살고 네, 살고 나왔죠 또. 몇 년씩 살았죠? 익산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 살았습니다. 15살 소년이. 그리고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5년 6개월, 짧게는 3년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이. 네. 그 피고인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지적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집안 경제 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또 부모도 지적장애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도와줄 사람 없는. 예. 그래서 찾아갔더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를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또 삼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가 됐다가도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전화를 안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강력 사건의 전과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근에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또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주 전화를 하죠. 그렇죠. 당신 그때 어디서 뭐 했냐.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경찰 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설득했어요? 하루아침에 설득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만나고 때론 연락 안 되면 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시 또 연락되게끔 하고 술도 같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해 가면서 아니 그 사람들 스스로가 나 억울하니 좀 도와주세요 해도 사실 참 힘든 일인데 그분들이 안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가서 설득해서 이걸 재심으로 가자.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묵묵부담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 욕심이란 게 또 있었겠죠. 있었겠죠가 아니라 있었죠. 왜냐면은 워낙 어떤 문제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만 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저도 어떤 위치에 올라서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또 거기도 사욕이. 당연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욕을 내려놨지만 삼내 사건, 익산 사건을 맡게 될 당시만 해도 사욕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하러 다니고 사람 찾으러 다니기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렇죠. 옛날 주소지 찾아가가지고 그 집이 다 없어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어디 사는지 모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명절 때 나타나면 좀 제발 연락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저 사람 참 솔직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정의감에 불타 보통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게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게 매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그게 매력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저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저와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있거나 약간 과장된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사회적인 발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누군가를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와 별 다름이 없는 평범하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와 내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저 사람같이 한번 뭔가 욕심을 갖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솔직하게 내 본 모습 그대로를 털어놔야 예.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예. 사람이 생긴다. 예. 그런 어떤 자기 주변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데 그 주변의 변화는 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용기는 설레를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설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근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네, 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름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워낙 뭐 본인 스스로 성격이 진솔하신 것 같고 꼭 완전히 진솔하진 않습니다. 전략도 좀 있다 이런 말씀. 전략을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참 큰 울림이 되네요. 저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 라고 할 수 있게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잘난 사람들의 호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펀딩이라는 어떤 제가 그 펀딩을 원래는 제 개인 펀딩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건 펀딩을 전에 했었던 거거든요. 아하. 사건 펀딩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면서 여론을 통해서 재심을 이끌어낸 게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입니다. 아하. 소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뭉쳐버리니까 재심 재판부를 자극하더라고요. 네, 네. 2015년 1월 달에 신문길이 열릴 때만 해도 사실상 기각이었습니다. 그 사건. 재판부가 어떻게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허위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당사자한테 할 정도면 그것은 재심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박상규 기자라고 같이 펀딩하는 기자한테 우리 진범을 공개해버리자고. 진범을 공개하면서 대중들한테 이런 사건도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스토리 펀딩을 시작해버렸거든요. 네.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불과 5달, 넉 달 만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와버렸어요. 법원의 입장이 변화했군요. 예, 저 신기하더라고요. 사회적 압력 앞에 굴복하는 예.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여론으로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국민의 법 상식을 재판부에 전달을 제대로 하고 해야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네. 물론 사법부에 계시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법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단계보다는 국민의 상식이 뭔지에 대해서 법관이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건 갖고 계속 펀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건마다 개별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예. 진범을 잡았다 풀어주고 뭐 예. 이런 일들의 경우 또 진범 스스로가 내가 진범이다라고 예, 예. 스스로 자백을 하고 예, 예. 그런데도 지금 뒤바뀌어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법정의는 바로 잡아야 한다. 당연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잡혀야지 정말 잘못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요.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잡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바로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일정한 단계를 지나버리면 바로 잡았을 때 자기가 받는 불이익을 가장 크게 걱정을 해요. 그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바로 잡는 것이 용기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조직 내에서. 예.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바로 잡았을 때 잘했어 그래 다음부터 잘하자 이런 어떤 문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잡으면 바로 잡은 것과 동시에 자신은 엄청난 불이익을 입고 또 바로 잡았을 때는 또 그 사건을 계속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람한테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잡지 못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